지금 제 옆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어디가 정체가 심한지, 어느 구간이 소통이 원활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Il n'y a pas beaucoup de villes qui a le courage de développer un projet souterrain. Une gare qui permet de rejoindre Paris, Charles de Gaulle, l'aéroport, Bruxelles, Londres, et donc qui permet de situer l'île au carrefour de l'Europe. 서울의 관문,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 옆엔 많은 CCTV로 전국의 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또 분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어디가 정체가 심한지, 어느 구간이 소통이 원활한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 통행 속도에 따라서 각 도로를 다른 색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통 원활, 허행, 정체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차량 속도가 80km 이상일 때는 노선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소통이 원활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속도가 40km에서 80km 사이일 때는 노선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차량이 서행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40km 미만일 때는 적색으로 표시되며 이는 교통이 정체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녹색이 많이 보입니다만 유독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란색과 빨간색이 눈에 띕니다. 언제쯤이면 저 빨간색이 소통이 원활하다는 뜻의 녹색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신규 등록 자동차가 매일 증가하는 요즘,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의 차량 정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꽉 막힌 도로를 매일같이 오가는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 현실이 어떨지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의 아침 출근길을 동행해봤습니다. 용인에서 여의도까지 출근하는데 편도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조금 더 막힐 때는 한 2시간 이상 매일 걸립니다. 출퇴근이 3시간 혹은 4시간 이런 식으로 걸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신갈 IC를 지나 좀 전에 봤던 서울 톨게이트. 그 뒤로 올림픽대로를 한참 달리고 달려야 겨우 목적지인 회사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과연 오늘 출근길엔 몇 분이나 소요가 됐을까요? 오늘은 좀 그래도 차가 덜 막히는 편이라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렸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도로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이제 출퇴근 시간이 짧아질 거고 좀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하네요. 도로 용량을 수평적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한 상황.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아래 위, 즉 도로를 수직으로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경인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선과 영동선 일부 구간까지 이들 도로의 총합은 108.6km. 세 개 노선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젠 지하고속도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죠. 1970년 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을 거치며 급격한 차량 증가와 도시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로 교통 정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도권은 급격한 도시화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장거리 교통 수송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어 교통 정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중 최초로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지하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둘로 나누어진 뒤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실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데요. 저 지금 동투에 사는 사촌동생 집 가려고 동원에서 택시 잡고 있어요. 버스를 타도 거의 돌아가서 40분이 걸리고 택시를 타려 해도 잘 안 잡혀서 기다렸다가 한참 뒤에 가요. 그나마 오늘은 택시가 일찍 잡힌 거라는데요. 거리가 1km도 안 되는데 30분이 넘게 걸린다니 동네를 가로막고 있는 도로가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동원에서 동투로 넘어갈 때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서 거의 큰 장벽같이 막혀 있어. 여기 돌아가야 돼서 좀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매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주변 때문에 소음이 되게 많이 심해서 그 아파트에서도 다 들려서 그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는 직선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곡선으로 된 기존 구간을 직선으로 바꾸고 지하에 왕복 10차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방향이 개통됐고요. 다음 달은 부산 방향 개통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 무려 14년 만인데요. 지상 도로가 단절시킨 도시가 지하 도로라는 대안 덕에 하나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로를 지하로 옮겨 단절된 도시를 연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Vayamos a Madrid, España, donde se han resuelto los problemas de congestión de tráfico y contaminación de la ciudad y se ha devuelto el espacio sobre el suelo a sus ciudadanos. Hola,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입니다. 여긴 마드리드 리오 공원, 도심 속 휴식처로 유명한데요. 반려견과 산책 나온 사람, 미끄럼틀을 즐기는 모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과 모래만 있으면 온종일 놀 것 같은 꼬마 손님까지.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공원이라고 하네요. Todos los días, a todas horas. Aquí con la amiga a todas horas estamos aquí. Entonces, pues bueno. Sí, o sea, venimos habitualmente a pasear o con la niña a los parques, a las atracciones que hay. ¿Qué te gusta? Sí, mira el corre, porque si no tenemos que volver y pagar. 이 공원을 사랑하는 건 인근에 사는 주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명소가 됐다네요. Soy de Argentina y actualmente aquí de visita por Madrid. Bueno, tengo muchos colegas aquí de Madrid y me han dicho que es el mejor aquí de la ciudad, que me tenía que venir sí o sí. Colombia. ¿Cuántos años? Entonces venimos aquí que hay muchas cosas y eso para probar cosas nuevas y eso. ¿Qué os parece el lugar? Está muy Genial, está muy bien. Le mando saludos en finés. Eso es. Hyvää talvea kaikille. Buena infraestructura que pueden poner un parque arriba de esto. El túnel es muy largo, que eso se ve porque en Finlandia todo es chiquito, se ve muy así. 네? 터널이요? 이렇게 넓은 공원 아래 터널이 있다니 언뜻 믿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근 도로의 차들이 공원에 가까워지자 빨려 들어가듯 모두 지하로 향하는 거 보이시나요?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공원 아래 수십만 대의 차가 다니는 지하 고속도로가 어머머, 진짜 있네요. 아니 어떻게 공원 밑에 도로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La ciudad de Madrid es una ciudad que tiene unos 4 millones de habitantes,
pero está rodeada por unas carreteras que tienen forma de V, que son lo que se llama la M30, que luego tiene un cierre en el norte y desde hace tiempo hay un desequilibrio importante entre el suroeste de la ciudad y el norte. Es decir, que el suroeste era una zona más humilde, con menos recursos, y el norte es una zona más rica. Y el proyecto de Madrid-Río fue una intervención en la que se soterró una carretera muy importante que da la vuelta a todo Madrid, que se llama M30, y encima se generó un parque urbano que da uso a toda la ciudad, que conecta diferentes áreas y se generaron un montón de zonas verdes con... 1974년 이곳에 도심 순환도로가 만들어진 뒤 동탄 신도시처럼 도시가 둘로 나뉘었다는데요. 이는 도시의 효과적인 발전을 방해했고 단절된 두 곳의 지역 불균형은 나날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월이 흐를수록 교통량이 늘다 보니 자연스레 환경 오염까지 걱정할 지경에 이르게 됐죠.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는 프란시스코와 멜리사 또한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Que todo esto iba antes por encima de por aquí arriba, por donde iremos ahora al Madrid-Río, pues antes los coches pasaban por encima y aquí es donde ya se soterran todos los coches y ya desaparecen todo el tráfico por la superficie. O sea, lo que es de aquí hasta allí eran los carriles de la M30, que había 3 o 4 carriles de la M30. 3 por 6, había 3 y 3. Sí, en un lado iban 3 carriles, los de ida, y los de vuelta estaban al otro lado de Manzanares. Sí. Y los separaban lo que es el Manzanares. Entonces aquí no se podía estar, no se podía estar. Y además mucho tráfico, mucha polución, mucho ruido. Muy mal. Era una de las zonas más contaminadas de Madrid. 마침내 2004년 고속도로를 지하로 옮기는 마드리드 리오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Y también fue muy importante que durante las obras que duraron 3 años de los túneles nunca paró el tráfico en la ciudad. Es decir, que los coches, que son casi 100.000 coches al día, pasaban mientras las obras estaban realizando. 그리고 차들이 다니던 지상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 아래 공원이 생긴 건데요. 한때 마드리드에서 가장 오염된 동네 중 하나였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주변이 온통 푸르기만 합니다. 덕분에 공원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참, 그리고 이 공원에는 아주 유명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두 개의 원통을 맞댄 구조에 중간은 이렇게 뚝 끊겨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한 아르간수엘라 다리입니다. 리오 공원의 명물이 된 이 다리는 프랑스 출신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루의 작품.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물고 있는 그를 만나서 설계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을 들어봤습니다. Yes. It is a beginning, and at the beginning we develop a concept, and this concept is a base, if you want, about the idea to create a new entrance in the park. Okay. In fact, now more as the main entrance in the park. This is a bridge. And the idea... 만사나레스 강의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하게 공원을 드나들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한 건데요. 이제 아르간수엘라 다리는 마드리드 관광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대표 건축물이자 건축학도들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 국립도서관부터 한국의 이화여대 건물까지 만든 현대 건축의 거장의 손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죠. Il n'y a pas beaucoup de villes qui a le courage de développer un projet souterrain. Et donc, il y a une dimension symbolique, une dimension aussi écologique, de retrouver la rivière et donc de rapprocher les constructions, les habitations, l'ensemble de l'architecture pour accompagner la rivière. Et donc, il faut enterrer les autoroutes. C'est un pont qui est en fait un passage
Et surtout, c'est un pont qui n'évite pas la rivière, mais au contraire, qui conduit jusqu'à la rivière. En général, c'est un peu un paradoxe, un pont va éviter la rivière, alors que ce pont, et c'est là où c'est un paradoxe, lui va conduire jusqu'à la rivière. 그렇다면 한없이 여유로워 보이는 이 공원 아래 지하화된 도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도로를 관리하는 마드리드 까이에 트레인타, 우리말로는 30번 도로입니다. 지하 도로를 오가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만큼 이곳의 규모도 꽤나 큰데요. Bueno, esto es la maqueta general en escala de todo el trazado de los túneles de M30. Nosotros ahora mismo, el centro de control se ubica exactamente aquí. Los 42 kilómetros soterrados más 3 grandes nudos de conexión. Bueno, 4 grandes nudos de conexión. 다음으로 보여주는 이곳은 한국의 교통센터와 비슷해 보이죠? Este es nuestro centro de control principal. Tenemos 2 centros de control. Se nos caen las comunicaciones en este centro de control por lo que fuera. Tenemos una rotura de fibra, no nos llegan las comunicaciones o sucede algo en este espacio, en este edificio, todo el centro de control se traslada al secundario, donde el aplicativo de control es exactamente el mismo, está redundado, para que podamos operar desde los dos indistintamente.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통제센터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다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요. Pues mi trabajo consiste en supervisar la sala y en este momento pues nosotros tenemos control sobre todas las incidencias que suceden en la M30. Entonces, bueno, las gestionamos, el aviso a los recursos, policía, bomberos, enviamos a nuestros agentes de túnel o vigilantes a solucionar estas incidencias.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두 눈으로 좀 봐야겠죠.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실제 도로가 있는 곳까지는 아직 멀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을 열고 더 아래로 향합니다. 마드리드 M30의 최대 깊이는 무려 60m. 하지만 이곳도 끝이 아닌데요. 길고 긴 터널을 한참 걸어가 문을 열고 나니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하 공간이 펼쳐집니다. Bueno, ahora mismo nos encontramos en un pozo de ventilación de los 64 que hay en el total del recorrido. Este es uno de los pozos de los de mayor dimensión, hay otros 4 como este tipo de pozo de ventilación. Entonces, lo que tenemos aquí es la tobera de admisión y de extracción de aire, extrae el aire viciado del túnel y inyecta el aire limpio. Vamos a acceder ahora a la calzada. 이게 바로 마드리드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준 지하 고속도로군요.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암호처럼 뒤섞인 표지판이 있습니다. Porque este es el número que tenemos que darle a los servicios de emergencia para que sean capaces de localizar.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식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건데요. 그런데 이 도로 밑에 또 다른 공간이 있네요. Toda la ruta está controlada desde el centro de control, porque tenemos cámaras para hacer el seguimiento de toda la ruta de evacuación, el sistema de megafonía para lanzar mensajes a los usuarios. ¿Vale? Entonces, 만에 하나 예기치 못한 nosotros hemos tenido el accidente, hemos evacuado según nos indican las luces de guiado y aparecemos en una zona totalmente segura para nosotros. 정말 수직적 확장에는 끝이 없네요. Y si nos acercamos a estas puertas son puertas ignífugas que en caso de emergencia se bloquean
y se pueden desbloquear a demanda según las necesidades. Bueno, estos son equipos nuestros equipos de mantenimiento que están haciendo sus labores diarias de mantenimiento de las instalaciones. 사고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구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그 기간을 견디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El tiempo que duraron las obras fue muy duro también. Pero bueno, ahora... Pues fue una obra larga, pero la verdad es que de tener el humo de los coches aquí a tener este espacio para los niños, sin humos, bien comunicado con la otra zona que nos ha unido un montón, vamos, yo creo que la mejor obra que ha tenido Madrid. Sí, para mí sí. Porque otras veces se gasta el dinero y no sabemos dónde, pero aquí es una cosa tangible, lo vivimos, lo respiramos. Lo respiramos, entonces es de agradecer. Y bueno, yo creo que también es un poco envidia de... Y cada año que sucede, cada año que pasa, la gente lo usa con más intensidad, lo disfruta más y ya es referente en muchísimos países del mundo. Lo han venido a estudiar muchas universidades. La prueba es que ustedes desde Seúl nos han podido visitar, cosa que es un gran honor. 지하가 폭넓게 개발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셈인데요. 한국 역시 지하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첫걸음을 막 뗐습니다. 바로 여기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총 4.7km 구간의 직선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수만 대의 자동차들이 지나가게 되겠죠. 1.2km의 지하 터널은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특히 더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터널 내부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곳인 만큼 저에게도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터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로 어떤 점에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이곳 경부 동탄 터널의 방제 설비는 국내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진압이 가능하도록 방제 1등급 설비인 물 분무 설비가 5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화재 시 구조물 보호를 위하여 최대 135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내화 패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기 및 유독가스 발생 시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국내 고속도로 최초로 전동식 배기 덕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상부 공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1 동탄 신도시와 2 동탄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탄역까지의 접근성과 지역 주민 주거 환경이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역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난해 이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지하화했는데요. 도로 위에 구조물을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축구장 10배 이상의 공간이 지상에 만들어진 거죠. 거기에 소음 저감 장치까지 더해져 소음도 매연도 사라지고 나니 주민들의 삶도 한결 쾌적해졌다는데요. 산보하기도 좋고 이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나무가 우거지만 막 그늘도 많이 질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이 경부 동탄 터널이 완공된 후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이 경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도로를 지하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따라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는 강변북로와 경부간선도로 두 곳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을 법한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어딘가 교외에 있는 공원이라도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있는 저 방음벽 뒤에는 경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부간선도로 근처에 이런 숲이 있다는 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요. 도로와 주택가 사이에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녹지 공간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운치 있는 산책로라니 도로가 지하화되고 나면 이곳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게 될까요? 매연과 소음공해가 가장 먼저 사라질 거고 지상은 조금 더 넓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선사할 수 있게 되겠죠. 지상과 지하가 각각 역할이 분리가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에서도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답게 올해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공개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일엔 명암이 있는 법.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온 13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 때문에 도시는 행사 기간 내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비책이 여기 지하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의 터널을 뚫은 뒤 막힘없이 전기차로 이동하는 베이거스 루프입니다. 여기가 센트럴 스테이션인데요.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붐비는 날인데 오늘은 약간 좀 덜 붐빈 것 같습니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번인데 6번에 가서. 이곳에서 차에 타면 다음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이 터널의 규격은 3.6m가 되겠고요. 위에 높이까지는 한 2m가 조금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거스 루프를 이용해 지상이었다면 20분은 좋게 걸렸을 거리를 단 5분 만에 도착 완료. 현재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는데요. 또한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과 인근 지역을 잇는 터널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래사막 위에 지어진 기적 같은 도시로 불리는 라스베가스가 또 한 번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사실 기술력 하면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다가올 노령화 시대는 물론 자율주행 시대를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열심히 실험 중인 분들이 계신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입니다. 와, 여기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예전에 소형 시뮬레이터 이게 초창기에 했고요. 이거는 버스 시뮬레이터, 버스 형태 시뮬레이터, 그리고 트럭 형태의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차이점이 안 느끼는데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건 뭐예요? 이게 보이는 게 대형 시뮬레이터. 네. 그럼 이 안에 뭐 차량이 탑재되어 있는 건가요? 네, 실제 소나타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레일이 이제 저희가 XY 레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XY? 네. 자기부상 열차 형태처럼 여기 조금 떠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민첩하게 움직여서 네. 실제로 주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람이 앉았을 때 그렇게 느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6개의 축이 네. 차량에 회전을 하게 되면 기울어진 것들을 모사해줌으로써 그런 것도 운전자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뭐 룸미러나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도 도로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진짜 신기하네요. 이곳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지 각 상황별로 실험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 가감속, 차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파 정보나 심전도, 근전도 같은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요. 이때 운전자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아니면 놀랐는지 또는 졸음 운전을 하는지 등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전에 있던 경험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실제 소나타 차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광으로 해놓으니까 그 미래차 같아요. 무광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저희가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광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타면 되나요? 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익숙한 듯 낯선 실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기는 컴퓨터로 채웠습니다. 이제 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저희 영동 고속도로고요. 호법 JC에서 신갈 구간으로 가는 이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오, 대단히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유롭게 이제 조정하시면서 시뮬레이터에 조금 적응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나는 상황이군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몇 대 없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뮬레이터라고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노면 떨림, 같은 거, 떨림 네. 이런 것도 다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저 시뮬레이터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주행을 하면서 다양한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날씨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바꿔요? 네, 운영실. 저희 우천 상황 부탁드립니다. 우천 상황? 이런 게 가능해요? 네. 오, 진짜 웃기다. 아니, 대박이네요, 진짜. 이제 비가 올 때는 또 차 노면에 이제 미끄럼 같은 것도 조정을 해서 미끄럽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야, 네. 진짜. 운영실. 네, 말씀하세요. 야간 상황 부탁드립니다. 네, 야간으로 시간대 변경하겠습니다. 어머, 이제 밤이 되는 거야? 네. 별도 떴어요. 이제 야간 상황에는 아무래도 좀 주변에 이질적인 화면이 눈에 덜 들어오고 이제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감적으로 시간을 뜨겠는데 작가님의 운전 데이터도 저희가 실험 목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실 저희 주간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 어떤 행동들이 이곳 상황실을 거쳐 실험센터의 데이터가 된다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앞으로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그런 지하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좀 면밀한 실험이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많은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자들이 터널 내부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면 폐쇄감을 느끼거나 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터널 내부 조명을 하늘 조명을 설치를 한다거나 무지개 조명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부에서 다양한 안내 시설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지하 고속도로처럼 신설 노선의 경우 운전자의 주행 안전성과 쾌적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라고 합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2027년까지) 자율협력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전국 주요 고속도로 2,400km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자동차로 혹은 버스에서 철도로 환승이 용이하다면 시민들은 참 편리할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 가면 지상과 지하의 용도가 완전히 분리된 계획된 미래형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봉슈르, 낭만이 가득한 프랑스입니다. 파리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샹젤리제 거리와 루브르 박물관, 에투알 개선문이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 길의 끝엔 에투알 개선문과 쌍둥이처럼 닮은 건물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 신개선문인데요.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1989년에 세워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이곳은 파리 서북부에 위치한 라데팡스인데요. Donc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dans les années 50, alors que le général de Gaulle était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y avait un souhait, un besoin de l'installation de grandes surfaces de bureaux. Mais on ne pouvait pas construire de grandes tours à l'intérieur du centre-ville de Paris, c'était interdit. Et donc,
Pour cette raison, l'État a fait le choix aux portes de Paris, puisqu'ici on touche Paris, on est vraiment à quelques centaines de mètres de Paris, de délimiter un périmètre dans lequel on allait créer une ville du futur, en tout cas la ville du futur comme on l'imaginait dans les années 1960, qui serait tout entière dédiée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à la croissance et à la création d'emplois, création de richesses. 라데팡스 개발을 계획한 지 어느덧 70년이 훌쩍 지났는데 상업지구로 잘 자리 잡았을까요? Voilà, ça faisait partie des petites villes de banlieue parisienne avec un esprit un petit peu plus industriel. Maintenant, qu'est-ce que c'est devenu? C'est devenu le premier quartier d'affaires européen. Aujourd'hui, nous avons à La Défense 180 000 salariés. Nous avons un parc de bureaux de 3,8 millions de mètres carrés. 이제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업지구로 성장한 라데팡스. 그런데 수십만 명이 근무한다는 이곳에 좀 수상한 점이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로는커녕 통행하는 차들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옆 동네는 이렇게 차들이 많은데 말이죠. Selon un document qui s'appelle la Charte d'Athènes qui a été signé en 1964, l'idée était de séparer les fonctions, c'est-à-dire d'avoir plusieurs strates différentes. 그렇게 해서 고귀한 영역엔 걸어서 산책하기 좋은 도로와 개성 가득한 예술품들을 전시 중이고요. 고귀하지 않은 영역엔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의 기능을 용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거죠. 때문에 자동차와 기차 등의 교통수단은 오로지 이곳 지하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상을 다니는 교통수단은 자전거 하나뿐이라네요. Pour les salariés, marcher tout à fait librement, ça c'est vraiment intéressant parce qu'on peut aussi profiter de déjeuner en terrasse sans avoir les nuisances sonores. 지상과 지하의 쓰임새를 완벽히 나눔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선사한 라데팡스. 라데팡스가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곳만의 편리한 교통시설이 한몫했다는데요. C'est effectivement un des territoires de la région de Paris qui est le mieux desservi en transport en commun. 덕분에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라데팡스를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이분도 업무를 보기 위해 라데팡스로 갈 예정이라는데요. 오늘 이용할 교통수단은 도로 위 레일을 달리는 트램이군요. La Défense, c'est le nord de Paris. Moi, j'habite au sud, mais avec le tram, c'est tellement pratique. Oui, c'est bien desservi. 트램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면 바로 라데팡스의 상징 신개선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파리 외곽에 사는 이분 역시 버스를 타고 라데팡스로 간다는데요.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곧장 차에 오릅니다. 지상 도로를 막힘없이 쌩쌩 잘도 달리네요. Je vais à la Défense. Je vais retrouver une collègue pour travailler dans un coworker. 라데팡스에 가까워지자 좀 전까지 지상을 달리던 버스가 지하 터널로 향합니다. 당연히 버스 정류장도 지하에 있고요.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 또한 익숙한 듯 지하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도 라데팡스의 상징 신개선문은 잘 보이네요. 오랜만에 보는 듯 반갑게 인사하는 두 사람.
Super. Bon, bah, je suis prête pour la réunion. 파리 외곽에 살면서 각자에게 편한 교통수단을 택해 도시민 라데팡스에 오는 게 익숙하다는데요. On est challengé aussi au niveau des prix aussi, tu vois. Tu vois ce que je 미리암과 크리스탈은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합니다. Aujourd'hui, vous êtes rencontrés ici pour faire de la réunion. Voilà, moi j'habite au nord, j'habite dans le coin par ici. Donc effectivement, c'est plus facile pour nous de nous retrouver quand on a des sessions à faire ensemble. Donc, puis bon, bah, l'endroit est agréable aussi. Donc c'est calme, on n'a pas besoin de louer un local complètement, voilà. Donc comme ça, c'est très bien. Effectivement, c'est le quartier des affaires ici, c'est la Défense, au cœur de Paris. Ah bah ça c'est sûr. Voilà. Tu vas soulever autour de la porte.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카페인가 했는데 그 아래엔 시끌벅적한 실내 클라이밍장이 있네요.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죠? 2층 분위기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Et au-delà des salles d'escalade, on propose également aussi des espaces, des lieux de vie, donc des espaces coworking, des espaces entraînement, des saunas aussi dans toutes nos salles. Il n'y a pas besoin de payer pour venir travailler. Et l'idée, c'est qu'ils puissent grimper, travailler, regrimper après, ou faire ses devoirs et grimper avec d'autres amis, etc., etc. 편리한 교통은 기본이고요. 업무를 보기 위해 라데팡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싶네요. En 2022, nous avons accueilli 30 millions de visiteurs. L'année 2023 se termine aussi sur une forte progression en nombre de clients. Et en moyenne, on va accueillir entre 85 et 100 000 visiteurs par jour. Nous sommes un centre de shopping très attractif. Les gens viennent de loin pour nous visiter. 무려 70여 년 전 지상과 지하의 쓰임새를 나누자는 계획하에 만들어진 신도시 라데팡스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C'est un environnement qui a été construit et inventé dans les années 1960-1970, à une époque où on ne se posait pas du tout, comme aujourd'hui, les questions du changement climatique. La température, elle a baissé un petit peu grâce à ces îlots de fraîcheur qui vont arriver. Un des gros projets de la Défense, au-delà de la modernisation des espaces publics et de la création du parc, c'est aussi de réduire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de 50% d'ici à 2030, et tout ça sous la forme de plusieurs actions. Des actions qui sont notamment liées à la construction des immeubles, dont nous ne sommes pas propriétaires, mais en tout cas nous avons un droit de regard sur la façon dont évolue le quartier d'affaires. 계획된 인공적인 도시에서 이제는 자연과 함께 땅의 쓰임새를 나누는 두 번째 레벨업을 앞둔 건데요. 아무래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50년 넘게 같은 모습으로 제자리를 지켜온 이곳 역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데요. 서울 톨게이트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늦은 밤까지 불을 환하게 밝히는 고층 빌딩 숲이 보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 본사 건물을 비롯해서 이곳에는 여러 기업들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는 수도권의 대표 신도시인 분당의 아파트촌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은 물론이고요. 이 근방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수도 많은데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 지정체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하고속도로 상부에 교통 환승센터나 수림대 조성, 공원화를 통해서 환승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년 365일 차들로 붐비는 이곳에 그럴 만한 여유 부지가 있을까요? 현재의 영업소 부지는 우리가 차가 정차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형식일 때에 만들어진 부지입니다. 지금은 차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통행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업소 부지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통과하는 곳으로 여겨온 서울 톨게이트가 변신할 계획을 세우는 지금. 이보다 훨씬 먼저 단순히 환승지에 불과했던 지역을 복합 용도 개발을 통해 목적지로 변신시킨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인데요. 1950년대 섬유 산업과 광산업에 힘입어 번성했지만 30년 만에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Et en fait, dans les années 80, elles sont tombées en déshérence. Ça veut dire que 2500 emplois étaient perdus. Et c'est tout un quartier qui était vraiment en friche. C'est une friche industrielle avec des problèmes de drogue, de pauvreté, de manque d'avenir. 이에 프랑스 정부와 시는 우울한 기존의 모습을 털어낼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름하여 유라릴 프로젝트입니다. 우선 1800년대에 지어진 릴 플랑드르역 근처에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릴 유럽역을 신설하고요. 뒤이어 도시 활성화를 위한 복합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릴이 변하기 시작했죠. Avant, il y a un peu plus de 30 ans, ici, il n'y avait quasiment rien. Et donc, il a été construit à la fois une gare internationale, une gare qui permet de rejoindre Paris, Charles de Gaulle, l'aéroport, Bruxelles, Londres, et donc qui permet de situer l'île au carrefour de l'Europe. A été motivé notamment par l'emplacement géographique de l'île. L'île, c'est le centre de la mégalopole de l'Union européenne. Nous sommes à une demi-heure de TGV de Bruxelles, 1 heure de Paris, 1 heure et demie de Londres, 2 heures et demie d'Amsterdam.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이들의 수를 고려해 역 상부 인공 지반 위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넓은 공원도 조성했는데요. 이는 거주민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Et donc, en 2009, il y a eu tout un projet de réhabilitation de ces usines qui sont en fait une sorte de cathédrale industrielle qui est devenue une cathédrale du numérique. Et en fait, où justement, les start-up, elles ont la capacité à voir grand parce que c'est un bâtiment immense. Donc même symboliquement, c'est super intéressant. 이제 과거의 모습은 잊어버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방직 공장의 외관을 보존한 이곳은 이제 디지털 산업단지가 됐고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과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며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황무지로 변해가던 릴은 어느새 사람들이 외면하던 도시에서 누구라도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는데요. Beaucoup d'entreprises choisissent de venir ici. Beaucoup de sièges sociaux d'entreprises sont ici. Aujourd'hui, chaque année, nous accueillons 125 000 étudiants. Et 10% des étudiants sont des étudiants internationaux. Alors, Euralil continue à se développer. 인구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상권도 부활했는데요. 대형 쇼핑몰 체인이 릴에 오픈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 아니었을까요? C'est le premier centre commercial au nord de Paris. C'est un site qui est ultra accessible entre les deux gares, mais il y a également le tramway, le métro, les bus. C'est l'entrée du périphérique également pour les voitures. Westfield Euralil accueille plus de 30% de clients étrangers, dont 16% de clients belges. 그야말로 유라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던 릴은 이제 누군가의 직장이 됐고 누군가의 집이 됐으며 프랑스에서 4번째로 큰 도시가 됐으니까 말이죠. (1968년 2월 1일) 착공해서 1970년 7월 7일 개통된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5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강산이 아니라 이 도로가 변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도로가 아닌 땅 밑에서 말입니다. 50년 전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줬듯 지하고속도로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경부고속도로 기흥에서 양재 구간에 50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한 20분 정도만 될 것 같고요. 경인선의 경우 남청라에서 신월까지 한 40분 소요되던 것이 17분 내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 비산, 먼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생활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상부 도로를 일반 도로화함으로써 단절됐던 도시를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à, l'idée qui est intéressante, et peut-être qu'à Séoul, on peut s'inspirer de cette idée, c'est-à-dire que si on fait un réseau souterrain, c'est intéressant que le réseau souterrain puisse se développer pour aller connecter d'autres parties de la ville. 흔히 도로를 얘기할 때 6차로, 10차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하에 도로가 생기고 옆이 아닌 아래 위로 차가 다니게 되면 지상 3차로, 지하 3차로 이렇게 표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SF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해 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흔히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처럼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발밑, 지하를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쩌면 그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와 함께 낭만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가보실까요? 한번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 다시 갈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는 좀 말이 이상하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Got me sorry-eyed. This bed is out of space. Just